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인데요. 19세기 조선 지식인 가문의 의료 기록, 그리고 또 당대 학자들의 저술을 다룬 논문이에요. 이걸 통해서 조선 후기에 우리가 아는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의학 생활의 모습을 한번 생생하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여기 좀 예상치 못한 서양의 향기 같은 게 숨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신대우라는 강화학파 학자 집안의 기록이 중심인데요. 이 자료들을 보면 당시 지식인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그 전통의학, 한의학에만 의존했던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꽤나 적극적으로 새로운 지식이나 치료법을 찾고 또 활용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는 이 기록들을 통해서 당시 의료의 어떤 실제 풍경, 그리고 그들의 좀 열린 태도, 이런 것들을 함께 느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신대우 가문, 이분들은 정제도의 학문을 이은 강화학파의 핵심 인물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버지 신대우, 그리고 아들 신작, 신현 등이 남긴 일기나 편지가 이제 주요 자료인데 여기에 아픈 이야기들이 꽤 많다고요. 예를 들어서 아들 신작을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눈병을 달고 살았다. 이런 기록이 있다면서요? 맞아요. 기록을 보면 과도한 독서 때문에 눈병이 아주 심해져서 고생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저기 멀리 옥천이라는 곳에 박의, 그러니까 박시성을 가진 의원이겠죠? 아, 영희를 찾아갔군요. 네, 그 명의를 찾아가서 침을 맞고 나서야 겨우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치료가 잘 안 되니까 먼 곳의 전문가까지 수소문해서 찾아간 거죠. 그 학문적인 열정, 또 그 때문에 겪는 고충, 그리고 어떻게든 치료하려는 노력이 그대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정말 절박했겠네요. 또 다른 기록 막내 신현의 성도일록이라는 일기에는 1821년에 콜레라로 추정되는 그 끔찍한 전염병 상황이 정말 생생하게 담겨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온 도성이 공포에 휩싸인 그런 모습들, 또 가족들 걱정에 잠 못 이루는 그런 개인적인 고뇌까지. 정말 당시 돌림병의 위력이나 공포가 피부로 느껴질 정도예요.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네. 그런데 그런 어떤 전통적인 질병과 치료 노력 속에서 신현의 편지에 아주 흥미로운 단서가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건가요? 바로 약으로를 사용한 흔적이에요. 약으로요? 그게 뭔가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생소한데요? 이게 약초나 꽃 같은 걸 증류해서 얻는 액체 형태의 약인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잘 아는 동의보감 같은 기존 의서에는 잘 보이지 않는 당시로서는 꽤 새로운 방식의 약이었다는 점이죠. 아, 증류해서 얻는 액체요? 그럼 이게 어디서 온 건가요? 아마도 서양 증류법에 기반한 걸로 보여요. 그 예수의 선교사였던 웅삼발이라는 사람의 태서수법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아마 그걸 통해서 소개된 기술인 것 같습니다. 와, 서양에서 온 기술 기반의 약이라니 되게 흥미롭네요. 그럼 당시에 다른 지식인들도 이걸 알고 있었나요? 그럼요. 신현과 거의 동시대 인물인 서유구의 그 방대한 조서 있잖아요. 임원경제지. 아, 네네. 그리고 또 다른 백과사전적 학자인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같은 책에서도 이 약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주목을 했을까요? 기존에 있던 탕약이나 환약보다 뭐가 더 낫다고 본 걸까요? 네, 그 점이 중요한데요. 서유구나 이규경은 이 약로가 기존의 탕약이나 환약보다 약효 성분 흡수가 훨씬 빠르다고 봤어요. 그리고 약재를 말리거나 끓이는 과정에서 약효가 날아갈 염려도 적다고 생각했고요. 또 소화기가 좀 약한 사람에게도 부담이 덜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 장점이 많았네요. 네, 특히 이규경 같은 경우는 약로를 의학 발전의 궁극이라고까지 평가했어요. 궁극이요? 궁극? 그 끝판왕 이런 건가요? 최고 단계라고 봤다니 정말 파격적인 평가인데요. 그렇죠. 단순한 호기심이나 이런 것도 괜찮네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아예 이게 가장 진보된 최종 단계다 이렇게 본 거니까요. 정말 놀라운 평가죠. 이야, 그럼 이게 그냥 이론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실제로 막 만들어보고 그랬던 건가요? 네네. 단순한 이론 소개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유구는 임원경제지에 약로 만드는 그 증류기 그림까지 상세하게 그려놓으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권장했고요. 이규경은 자기가 직접 박하, 자소역, 생강 같은 걸로 약로를 만들어 본 경험까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효능이나 활용법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았던 겁니다. 와, 대단하네요. 직접 실험까지?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보면 신대우 가문 같은 지식인들이 실제 생활에서 병을 겪으면서
침술 같은 전통 의술은 당연히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서양 기술에 기반한 양로 같은 새로운 치료법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찾고 또 써보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네, 이 기록들이 보여주는 건 19세기 조선의 지식인들이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실용적이고 또 개방적인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단순히 전통만 고수한 게 아니라 효과가 있다면 새로운 지식, 심지어 서양에서 온 기술까지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활용하려고 했다는 거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궁극이라는 평가에서 보듯이 이걸 단순히 그냥 하나의 대안 정도로 본 게 아니라 어쩌면 더 우수한 것으로까지 인식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서 19세기 지식인의 기록 속에서 양로라는 좀 뜻밖의 연결고리를 발견했네요. 전통적인 모습과 함께 또 새로운 서양 의학 지식까지 받아들이고 활용하려 했던 그들의 실용적인 자세, 열린 태도가 참 인상 깊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기록들이야말로 공식적인 역사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그 시대의 생생한 삶의 모습, 그리고 또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쩌면 이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통과 혁신 사이에서 길을 찾아가는지에 대한 작은 힌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개인의 기록들 속에는 당시 사회에 대한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이나 통념을 뒤흔들 만한 또 다른 놀라운 시도나 문화교류의 증거들이 숨어 있지 않을까 하고요. 한번 좀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